갈사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더보이 첫 공을 그제 올렸지 않습니까? 원래 첫 공 올리면은 라이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켜봤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쵸? 보자. 오늘 공연 보러 오시는다고요? 오늘 제가 범준 배우랑 또 첫 공을 하거든요.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오늘이지. 원더보이. 첫 공 보셨구나.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이제 공연이 몇 회 안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오늘 2회 하면 3번 남거든요. 공연을 금방 끝내게 생겼어요. 여튼 뭔가 준비한 시간은 그래도 꽤 길었는데 공연 기간이 짧고 회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무튼 그제 금요일날 첫 공을 그래도 사고 없이 잘 올렸고 공연 보고 싶을 시간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죠. 그러게요. 공연이 왜 이렇게 짧을까요? 조금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하면 참 좋을 텐데 첫 공연 뭐 그냥 뭐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다치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모르겠어요. 공연이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스태프분들과 창작진들이 진짜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무조건 뭐 일단 최선을 다하죠.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이번 공연도 그렇게 잘 만들었고 회식 빼고 가고 싶은 거 정상이겠죠? 글쎄요. 저는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공연 보고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스포가 될까봐요. 아니에요. 스포 아니에요. 왜냐면 원작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남은 공연을 또 보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뭐랄까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공연 보신 분이 계시다면 공연 얘기를 여기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원작이 있잖아요. 학원 빼고 평일 낮에 보러 온다고요? 학원을 뺀다고요? 학원이라 하면 무슨 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학원 제 공연 다음에 보러 오세요.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좀 약간 꼰대라서. 피부요? 피부 왜 좋냐고요? 이게 영상빨이기도 하고 열심히 관리합니다. 돈 들여 관리도 하고요. 괄사로도 열심히 하고요. 네, 관리의 힘입니다. 토익 학원이요?
토익 학원이요? 토익 학원, 한번 빠지세요, 그럼. 광이 난다고요? 광. 이 광의 비결은 저의 로션인데요. 아니, 또 로션 소개를 일단 한번 해야 되나? 이 로션이라 함은, 제가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작품을 했었을 때 같이 공연했던 홍희원 선배님께서 추천해주신 로션인데 되게 순한 로션이고, 이거 하나만 전 바르거든요. 원래 제가 얼굴에 뭘 바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란주철 화음 들으니 좋더라고요. 한도 생각나고 짧아서 아쉬웠다. 저랑 지철 오빠랑 또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했는데 오빠랑 판도 같이 하고 아랑가도 같이 하고 이번에도 같이 하게 됐고, 보통 이렇게 상대벽으로 2번 이상 만나는 게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근데 오빠랑 좀 인연이 많이 닿아서 또 이번에도 만났어요. 제 상대벽으로 가장 많이 만난 남자 배우인 것 같은데, 한 번은 판에서는 약간 뭐랄까 썸 단계 썸을 타는 단계 정도에서 끝이 났고, 이번에 또 원더보이에서는 네 S4가 되니까 뭐 어떤 관계가 또 있었고, 아랑가에서는 부부였죠. 모든 단계를 다 저랑 관계를 거쳐간 남자 배우네요. 이제 뭘로 만나면 되나? 또 만날 수 있으려나? 9월에 김지영 보러 갈게요. 보러 오세요. 마티네 때, 수요일날 마티네 공연 오시는구나. 낮에 오시는구나. 희선이 왜 남장하고 살았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이거 뭐 소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존재가 좀 들켜선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 소설에서도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나는 이제 다른 인격, 다른 희선이가 아닌 다른 인물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좀 뭔가 새로운 나의 부캐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의 생각은.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이 흔들리니까 나는 오로지 이 일을 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날 숨기고 나의 존재를 최대한 감추고 그런 의도로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강토가 극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 수영이가 했던 일의 연장이기도 하고, 되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니까 그 죽음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깊이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사명으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게 잘 보이지 않나요?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면서도 이해하실까? 너무 좀
너무 이렇게 비추고만 끝나는 느낌이라서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제가 하는 연기로 어떻게든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신다면 소설을 좀 보시면 혹시 좀 그 사이사이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야기들이 정말 뮤지컬에 다 나오지 않은 서사들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좀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소설을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녕, 지은이 안녕. 그래요.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라이브를 킨 것도 있어서 저는 항상 공연 올리면 첫 공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공연 보신 분들 혹은 또 보실 분들 혹은 안 보시더라도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 에게 안부차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강토형. 여튼 뭐 공연은 어제로서 전 캐스트가 모두 공연을 잘 올렸고 이번에도 제 더블인 혜란 배우도 무사히 공연을 다 마쳤다고 저녁 공연까지 잘 마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낙공은 제가 봤고요. 모니터를 했고 또 보면서도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시도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약간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자잘자잘한 디테일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더 좋은 공연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모두가 사건의 깊이가 있어 보여서 혼자 추측해보려고 엄청 노력하느라 그거에 정신이 팔려 놓쳤나 봐요. 그러면 2번 보시면 좋겠다. 2번? 3번? 많이 보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을 이렇게 하네. 디테일이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대사들이 사실 좀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말들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보시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 말에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 대사를 놓치게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소설에 있는 대사들을 갖고 온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무 죄 없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사람들의 만행을 알릴 거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사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너무 많다. 난 그거를 책으로 써서 알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대체 뭐지?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따라오시기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3번, 4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음 말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저도 관객으로서 뭐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그런 말들은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질 않아서 놓치게 되는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 보실 때는, 책을 보시지 않고 처음 이 작품을 보셨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예전 필모도 앞으로 필모도 계속 보고 싶을 거예요. 왜 울어요? 울지 마요. 왜 유유유유유. 앞으로 보면 되죠. 많이. 맞아요. 그쵸. 생각을 하게 됐죠. 말들의 의미를 자꾸 파악하느라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대사 읽을 때도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었어요. 소설을 볼 때도 그랬고. 란주수와 란주루진 보고 싶어서 울어요. 란주수와? 쇼맨? 무인도 탈출기? 쌍둥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놓쳐버린 것 같고. 저도 쌍둥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쌍둥이들 능력은 대체 뭐야? 텔레파시래요. 텔레파시. 그 둘의 텔레파시. 우리가 보통 쌍둥이들 생각할 때 딱 그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쌍둥이들은 생각도 똑같지 않아? 근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읽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들은 텔레파시.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얘도 그 생각이 탁 들리고, 그러니까 그게 쌍둥이들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훈이의 능력에 비하면 그게 대단한 능력 같지 않죠, 사실. 초능력, 정말 수많은 초능력 중에 텔레파시는 그 둘한테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니까. 좀 이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초능력, 재능관리연구소에서 무엇 하는지. 그러니까 재능관리연구소는 사실 말이 재능관리연구소지. 어쩌면 안기부의 또 다른 어떤 관리 하에 만들어진 공간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해내려는, 이용하는 그런 집단이고, 거기에 이제 일반인의 이상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기술을 이제 착취하는 그런 곳이죠, 사실. 정훈이도 그렇게 끌려간 거고. 위험한 집단인 거죠, 사실. 되게 저희 작품에서는, 뭐 책에서도 그렇고 좀 되게 좀 그렇게 좀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그래서 전 더 무서운 것 같기는 해요. 되게 꿈과 희망의 공간처럼 해놨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되게 끔찍한 공간이고, 네, 그런 거죠. 나 내용 다 말하는데 알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쩌면. 책을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그게 나오는 모든 초능력자들이 정훈이처럼 얻게 되는 건가요? 얻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 일단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고, 강토의 연구소에 어떻게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강토는 그곳에
예전에 한 번이지 두 번이지 세 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그곳에 취조실에 끌려갔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훈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긴 나도 잘 아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재능개발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곳이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다는 거. 빛을 봤다는 거는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 빛을 봤다는 건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고, 강토도 빛을 봤잖아요. 강토도 죽을 뻔한 거죠. 취조실도 끌려가고. 강토는 어찌됐건 수영이와 같은 결의 인물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명과 소명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6번 넘버 꼭꼭 숨어라 넘버에 이제 정훈이가 막 이제 기억들을 볼 때 수영이도 보고 그 수영이를 지켜보는 강토와 재진이 또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전에 취조실에서 있었던 인물들로.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왜 나오는 거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다 정보이고 소스인데 일단은 막 움직이는 인물들 보기 바쁘니까 처음 보신다면은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려나? 내가 너무 다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다 우리가 뭐 관객과의 대화도 없고 사실 공연이 너무 짧아서 궁금한 거를 해소시켜드리는 게 또 저희의 의무잖아요? 어차피 책도 있고 빛을 본 거랑 초능력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죽음을 경험했었을 때 뭔가 이런 섬광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사점을 딱 느끼는 순간이 빛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해석으로는. 진짜 나 죽을 뻔했어 이럴 때 막 진짜 막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절을 한다거나 이런 순간에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한번 쓰러졌을 때 그런 빛을 봤거든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빛을 봤다는 게 사점을 경험했다. 죽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취조를 당하고 우리처럼 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인터뷰를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 알리리라. 이들의 만행을, 이들의 잘못된 정치와 이들의 잘못된 통치를 알리리라. 약간 이게 강토의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훈이의 고통을 전파하는, 자기의 슬픔을 모든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강토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사실. 확성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훈이 능력이 너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훈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처음에 찾아가게 되는 게 맞고, 강토도. 하지만 어찌됐건 목적을 봤을 때는 건대령의 목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목표와 강토의 목표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사실. 저는 책을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해가 그래도 단순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공연 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책을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훈이 강토가 어떻게 이용하려는 건지. 그쵸, 이게 잘 안 보였나 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언급을 사실 극에서 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내 책에서도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냥 추측할 수 있게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킬까봐, 수영이의 어떤 기억을 보기 위해 막 그렇게 될까봐, 그게 전 되게 그런 표현으로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토는 수영이를 최대한 이렇게 이제 묻어두고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훈이를 데리고 온 목적은 굉장히 수영이의 수영이가 다 하지 못한 거를 내가 더 크게 해내는 목적인 거지, 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훈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개인적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만 안 보이면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수영이랑 강토가 부른 종려나무 있는 그 넘버가 유출된 암호였던 걸까요? 뭔가 가사가 되게 예뻤는데, 그게 수영이가 원주율을 시로 바꾸면, 수영이가 외운 원주율을 시로 바꾸면 그 시가 되거든요. 되새 그림자 흐리마리 가려진 마당의 종려나무, 이거 다 소설에 나오는 시이고 그 내용 그대로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수영이의 기억법으로 풀면 원주율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주율이 결국엔 암호였던 거죠. 네. 사리사욕 느낌 없었어요. 다행이다. 사실 저의 생각으론 강토는 수영이를 잊고 살기 위해 엄청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 태어난 이상 더 이상 희선이가 아니기 때문에, 희선일 때 이미 수영이는 묻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새로운 삶에 수영이라는 인물이 들어오면 결국 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수영이를 묻고 살다가, 이제 정훈이를 보면서 정훈이를 통해 잊고 있던 것들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정훈이가 물어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잊고 있던 말들. 사실은 이것도 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저희 작품에 그 함께하자 우리라는 말이 되게 코드예요, 코드. 근데 그게 사실은 희선이였을 때
수영이가 항상 했던 말이었거든요. 함께 하자 우리 희선이에게. 근데 그 말을 이제 정훈이 입을 통해서 딱 들으면서 잊고 있던 그 말들로 인해서 이제 막 그 묻어둔 기억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강토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함께 하자 우리라는 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희 작품에. 이런 거 딱 듣고 또 공연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시겠다. 재밌으시겠다. 그쵸? 나 라이브를 역시 잘 킨 것 같아. 저는 사실 좀 이제 공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실 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고민하면서 막 답답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 보통 영화 개봉하면 영화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잖아요. 해석을 막 하잖아요. 우리 작품에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좀 해야지 않겠어요? 정훈이가 너무 어린데 정훈이에게 처해지는 상황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쵸? 근데 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괄사한 느낌이에요? 그거 엄청난 건데? 엄청 시원해지신 건데?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갑자기 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안 또 못했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냥 끝나고 집에 잠자기 바빠가지고. 떠올린 듯 괄사.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여튼간 언더보이는 사실 공연 기간이 길어야 돼. 그래야 이게 또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눈에 들어온다. 귀에 들어온다. 이런 게 조금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게 좋은 작품인데 왜냐면 직관적인 게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그리고 한 공연을 한 달은 하고 한 2주차 때 관객과의 대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연이 너무 짧아. 저도 아쉽네요, 참. 향초가 아니고 제가 또 가끔 이렇게 그냥 향은 좀 별로 이게 좀 예민해서 요런 거를 해놨거든요. 너무 요런 거를 좀 촛대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초를 가끔씩 좀 뭐랄까 키고 싶을 때? 기분이 어떨 때 얘가 아니라 이렇게 키고 싶을 때 키거든요. 초를 이렇게 긴 초를 사놔서 그냥 아무 향이 안 나는 초를 그냥 켜놔요. 조명이 좀 너무 밝은 느낌일 때 벌써 이만큼 달았어요. 한 이틀 키면 저렇게 되더라고. 금방 닳더라고요, 초가. 이 촛대 진짜 쿠팡에서 엄청 제일 저렴하게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10,000원대였는데 저는 비싼 거 잘 안 사서 왜냐면 금방 질릴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금방 질려하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컵 진짜 귀엽지 않아요?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귀엽죠? 이거가 여의도 현대 뭐죠? 아울렛이 아니라 현대몰? 거기 가는 무슨 하우스 그 매장에 파는 건데 손잡이가 보라색이거든요.
이게 10,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한 9,000원? 5,000 얼마? 아, 기억이 안 나는데 500ml가 정확히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이거 한 번 가득 받아가지고 방에 갖다 놓고 그냥 목마를 때 마셔요. 아주 양이 많아서 좋아요. 귀여워서 샀어요. 수영이가 책으로 팔랑팔랑, 희선이가 손 팔랑팔랑, 철새 얘기 나오고 뭔가 이어지는 걸까요? 그 돼새 그림자가 돼새란 새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 시를 좀 이해하려고. 근데 그 새라는 코드가 사실은 새, 별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왜냐면 근데 정훈이의 엄마가 조류학자였고 어이구 그래서 새에 대한 뭔가 코드가 정훈이한테도 있고 그 수영이가 말한 돼새 그림자 그래서 돼새도 새잖아요. 근데 새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알고 떠나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나.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 한다. 뭔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린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라는 코드가 사실 그런 의미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정훈이 아빠, 정훈이 엄마 이 새 얘기랑 뭐 수영이가 알고 있는 새랑 같은 새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코드는 맞죠, 사실. 새를 떠올리면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가 보통 새처럼 날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보면은 그냥 하염없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어떤 제약 없이 경계 없이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유롭고 앞서 참 새가 되고 다시 태어나서 새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의미의 사실 뭐라 그럴까 우리 작품의 코드 중에 하나죠. 사실 새도 새, 별 뭐 이런 것들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밤하늘은 어두운 걸까? 이것도 사실은 그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항상 좋은 일만, 좋은 상황들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사는 삶에 빗대었을 때도 이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왜 항상 억압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에 늘 있고 왜 항상 좋은 것들만 이 세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또 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혹은 새, 뭐 이런 것들, 이 단어들.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어제 지철 배우님 책을 전해주실 때 종이가 한 장 팔랑팔랑 떨어져서 그거 주워서 전해주시는 배우님 눈빛에서 서사 100만 개가 있었는데 혹시 그 종이 한 장도 원래 의도된 거였을까? 저 진짜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거 실수고 그 종이가 떨어지면 안 되는 타이밍에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그
책에 껴놨던 수영이가 희선이한테 준 러브레터인데 그걸 나중에 사실 꺼내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오빠가 책을 펼치는 순간 떨어져가지고 근데 또 뭐 그거 나름대로 되게 감정적으로 울컥한 게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주우면서 연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 그 타이밍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왜냐면 이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공연 때 안 그럴 텐데 왜 그날은 안 했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예상은 했었던 부분이라 이게 언젠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오빠가 책을 펼쳐서 연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내가 자연스럽게 주워야지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 편지를 보는 타이밍을 그냥 굳이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러브레터 나중에 수영이가 희선이한테 막 고백하면서 읽어주는 그 러브레터가 거기 써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선아 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아 다들 편지가 맞았구나. 연출이 아니라니 연출인 줄 알았어요. 그 장면 되게 슬펐는데 당황하지도 않으신 두 분. 아니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연습 때 또 단 한 번 그런 일이 없었고 제 더블인 그 배우 혜란 배우랑도 공연 중에 편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첫 공 전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첫 공 때 떨어진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올커니 근데 되게 타이밍이 좋게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계단 이런 데 올라가는데 떨어졌으면은 그렇잖아요. 좀 보이지도 않고 제가 뭘 줍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아이고 참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러면서 했죠. 하하. 그래서 근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또 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매번 반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그 타이밍에 오빠가 툭툭툭 계속 이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첫 공 보신 분들의 어떤 서비스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겼죠. 재밌네요. 믿고 있었는데 그걸 또 용케 기억해내다니. 여튼 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갑자기 강토가 수영이를 마주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내가 그 책장을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책장. 수영이의 책이 꼽혀있는 책장을 보았는데 거기서 수영이의 기억이 막 그 책을 본 순간 수영이의 기억이 막 갑자기 잊고 있던 수영이의 모습과 기억들이 막 떠올라서 이게 왜 이러지? 너무나 놀란 상황이 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판타지로 그려졌는데 뭐 리얼하게 풀자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수영이가 나타나서 수영이가 책을 주고 막 이런 게 좀 뮤지컬이니까 우리는 또 극적 허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또 예쁘게 봐주셨을 것 같지만 뭐 그런 것들이라고 또 생각하고 보시면 또 재밌잖아요. 예. 나 오늘 뭐 다 말하네. 몰라. 이렇게 재밌게 보시면 됐지 뭐 이거 말해가지고 안 그래요? 커튼콜 끝나고 희선이 수영이 손잡고 뛰어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예뻤다네요.
그러게요. 커튼콜에서나마 손을 잡네요. 저희가 보면은 단 한 번도 손을 잡지 않거든요, 수영이랑. 실제로 잡는 게 없어요. 거의 이게 환상에서 다 만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커튼콜도 환상이라면 환상이지만, 그냥 어찌됐건 그건 좀 뭔가 쿠키 영상처럼 만들어진 행복한 한때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게 손을 맞잡고 가는 장면이 유일한 장면이라서. 아, 계단 사이에 책이 꽂혀있던데 거기가 책장인가? 예, 그것도 책장이에요. 근데 제가 수영이를 기억하게 되는 공간은 다른 공간에 있는 책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꽁꽁 숨겨둔 수영이의 어떤 혜선이도 수영이도 대학생 정도 나이겠죠? 그 소설에서 보면은 너무 어릴 때부터 둘이 알던 사이고, 그쵸. 이제 수영인 대학생이고, 희선이도 이제 그 즈음, 19, 20, 요즈음이었고, 둘이 이렇게 마음을 나눴을 때는 그쯤의 나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소설을 좀 예전에 봐가지고.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긴 해요. 가족끼리도 알던 사이였고. 무슨 관계였지? 오빠의 친구였나? 아무튼 그래서 자주 집에 들락날락하고 이랬던 사이거든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눈에 들어오고 그런 서사가 소설에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좀 디테일하게. 진짜 보시면 더 재밌으실 수도 있겠다. 소설을 보면. 왜냐면 상상하실 거 아니야. 쟤네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겠죠? 근데 저는 소설에서 그 수영이가 희선이한테 고백하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막 눈물이 막 펑펑 났거든요. 이거 진짜 읽어주고 싶다. 지금 책이 여기 있는데 책이 구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직. 그 장면이 너무 이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진짜 말해주고 싶어. 내가 접어놨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읽어주고 싶다. 이제 여러분 소설은 정말 시간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설 보고 작품을 보면 훨씬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거 어떻게 어딨냐 이거. 그리고 희선이랑 수영이랑 다시 재회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잘 묘사됐는데 거기도 진짜 눈물이 막 펑펑 나거든요. 보기만 해도. 이거는 직접 보셔야 돼.
아, 어디야. 근데 내가 그런 건 표시를 안 해놨나 보다. 제가 그 정훈이랑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좀 봐놔가지고. 여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찾아서 읽어주고 싶어. 기다려봐요. 음. 너무 아니야. 여기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수영이가 죽기 전에 제외를 한 거죠, 사실. 수영이가 취조실에 갔다 나와서 아, 여기다. 여기다. 읽어볼게요. 그가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건, 이게 지금 강토가 정훈이한테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수영이에 대해서. 그가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해부터였어. 그가 찾아오면 아버지는 그를 서재로 데려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내무부 이사관 사이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 두 사람의 대화는 1시간 이상 계속됐지. 어떤 날에는 밤이 깊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했고. 나는 평소에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할 수 있는 그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아버지가 2층에 있던 내 방까지 올라오더니 잠깐만 내려오라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갔더니 마당에 그가 서 있었어. 저 친구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나가봐. 아버지가 말했어. 나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 길고 무더운 여름이 막 끝나가고 있었지. 낮은 몰라도 이미 밤은 가을이 점령한 뒤였지. 76이야. 그가 말했어. 뭐라고요? 내가 물었지. 이렇게 서늘한 밤은 76이라고. 그가 다시 말했어. 작년에 화신 앞에서 나 만난 거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내 뒤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나?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 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말했어. 그때 널 본 친구 하나가 내게 부탁을 한 게 있어서. 뭔데요? 그러자 그가
정희선 양에게 하고는 중얼중얼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누군가의 시를 베끼고 또 소설을 베껴서 만든 문장들. 하지만 자기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사랑이라고 떠들어대는 유치한 편지였어. 눈으로 읽었다면 모를까 말하는 걸 들으니 더욱 유치했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가 말했지. 난 원래 문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편지는 없어. 답장은 지금 여기서 내게 말하면 돼. 난 기억력이 좋으니까 아무리 긴 글이라도 상관없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답장은 없으니까요. 천재라고 들었는데 그런 유치한 편지를 외우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섰지. 그때 그가 내 팔을 잡았어. 내 이름은 이수영이야. 넌 내 이름을 기억해야만 해. 왜죠? 내가 물었어. 나는 유명해질 테니까. 유명해진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신문마다 내 이름이 나올 거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니까 넌 언제나 날 기억해야만 해. 그는 나를 집 쪽으로 몰아붙였어. 앞으로 너에겐 그런 멍청한 녀석들이 수없이 달려들 거야. 그때마다 방금 내게 말한 것처럼 말해야만 해. 다시 말해봐. 나는 고개를 돌리고 피식 웃었어. 정말 유치하다고요. 신문에 이름이 한 줄이라도 나면 그 말을 믿을까? 믿게 될 거야. 결국 너는 내 말을 믿을 거야. 정말이야. 우린 점점 닮아갈 테니까. 그러더니 그는 내게 입을 맞췄지. 아버지가 아직도 거실에 있는데 말이야.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가 말했어. 이제 넌 내 것이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막 엄청 작품이 확 보이죠? 이 장면을 그냥 막 저는 막 이미 작품 대본을 보고 이거를 봤는데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수영이 이놈 난놈 이 난놈 같으니라고. 책을 보시면은 뭔가 그런 사이사이의 장면들이 막 그려지시겠다. 배우님이 말하는 수영이 파트가 지철 배우님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쵸? 이런 장면들도 사실 뭐 무대에서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일단 정훈이의 서사가 중요하니까 메인 텍스트는 정훈이의 서사이기 때문에 희선이, 수영이 다 챙기다 보면 뭔가 메인 기본이 되는 그 뭐랄까 라인 자체가 흐릿해질 것 같아서 좀 이런 장면들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말들만 이렇게 갖고 대본화 시키셨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약간 뭐라지? 책으로 스피노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뭐랄까 쿠키 장면처럼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처럼. 20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아주 또 마음에 드네요. 아주 이 녀석이 똑부러진 녀석이야. 관대보다 유익하는 줄 알아. 이게 책을 보면 저희가 하는 대사들이 다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거든요. 진짜 작품에 꼭 나와야 되는 말들, 나오고 있는 말들. 진짜 좋아요, 여기.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책. 이런 말도 있네. 이런 장도 있어요. 정훈이가 난 형이 여자라는 걸 알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토형은 나를 쳐다보다가 손끝으로 입술을 매만졌다. 네가 잘못한 거야. 내 안에 여자 같은 건 없어. 강토라는 이름도 가짜죠? 지금 나는 강토야. 원래 이름이 희선이었나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 오래전에. 벌써 6년 전에. 그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좋아요. 그 사람은 죽었다고 쳐요. 그 사람의 약혼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왜 죽었나요? 넌 어때? 네 아빠는 왜 죽었다고 생각해? 내게는 죽음이 믿음의 문제겠지만 내게는 납득의 문제야. 나는 그 사람의 시체를 봤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봤어. 그건 정말이지 끔찍했어. 하지만 그게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지. 그리고 얼마 뒤 나는 불경을